불안한 표정으로 방 안에 들어서는 장우찬 씨. 번호키를 누르자마자 방 안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은 저참하게 어지러져 있었습니다. 그 방을 안에서 또 질러놨네. 그 더러운 방 안에서 짖고 있는 강아. 우찬 씨는 잔뜩 화가 난 듯이 주섬주섬 물건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개의 시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무언가를 물어뜯던 것에 그만두고 주인을 향해 짖기 시작합니다. 개는 반가운 듯이 주인에게 달려가지만 주인의 표정은 전혀 그렇지 못해 보입니다. 급기야 짜증이 난 듯 강아지를 발로 차버린 장우찬 씨. 개는 무언가를 원하는 듯이 계속 주인을 향해 짖고 있습니다만 주인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인에게 화를 내듯이 짖는 강아지. 우찬 씨도 그에 지지 않고 개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명 사이가 좋았을 터인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서로에게 화를 내지 못해 안달이 된 사이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우찬 씨와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아니, 방을 보셨잖아요. 그렇게 어질러놨는데 제가 무슨 뭐 밥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아예 뭐 방치해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할 거 다 해줬는데 그렇게 말썽을 부리면 사람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밖을 내다보면서 계속해서 짖기만 하는 강아지. 그리고 그런 개에게 계속해서 화만 내기만 하는 주인. 과연 이 둘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개는 도대체 왜 계속해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방을 어지럽히고 말썽을 피우며 짖기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견이 알고 싶다에선 개가 말을 듣지 않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개 이상행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개가 혼자 있는 방에 관찰 카메라를 한번 설치해보았습니다. 과연 개는 혼자 있는 방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을까요?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잘만 돌아다니고 있는 강아지. 아직까진 평화로워 보입니다만 갑자기 문 밖에서 큰 소리가 나자 문 밖을 향해서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렁거리며 짖는 것을 멈추질 않습니다. 갑자기 짖으며 방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분이 풀리질 않았는지 화를 내면서 벽을 긁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서 미친 듯이 벽을 긁고 있는 것일까요? 방 안에 혼자 남아있던 강아지에게 새로운 물건이 있었어요. 곧바로 그것을 달려가 반려견과 인터뷰를 나눠보았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순 없지만 무언가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에겐 매우 작고 사소하게 들렸던 사람들 소리, 자동차 소리와 같은 외부의 소음이 우리의 반려견에게는 아주 크고 무서운 소리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또 반려견 혼자 남아있던 방 안에서는 방을 빙글빙글 돌고 벽을 긁으며 물건을 물어뜯는 듯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개가 이러한 이상행동을 보이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네, 먼저 영상 속의 강아지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 강아지는 원을 그리며 돌아다니고 물건들을 물거나 씹고 짖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강아지와 비슷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행동, 몸을 떨거나 코끝을 핥는 행동, 또는 원을 그리며 돌아다니는 행동, 물건을 물거나 씹는 행동, 더 심하게는 자해행동 등을 보이는 2에서 7세의 97마리의 믹스견들을 대상으로 체열을 하여 스트레스 관련 행동과 혈액성분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혈액 중 항산화 성분이 줄어드는데 이 혈액 중 항산화 물질의 양으로 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혈액 속의 항산화 물질이 높을수록 강아지의 불안과 파괴 행동이 적고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항산화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집의 크기, 성격, 중성화 여부도 아닌 산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개가 보이는 행동이 산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인가요? 네, 이 개와 달리 정기적으로 산책을 하고 있는 개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을 더 적게 취하고 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산책은 우리 강아지 사회화 과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앞의 영상에서 사람에게는 작게 들리는 외부 소음이 강아지에게는 너무나도 큰 소리로 들리는 것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사회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강아지들에게는 낯선 외부 소리에 더욱 민감하게 되고 주인이 없으면 불안해하며 짖는 행동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산책이 반려견들에게 정신적인 영향 말고도 육체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충분한 산책을 시키지 않았을 때 반려견들은 비만으로 인한 당뇨를 앓게 되며 또한 호흡질환과 심장병 발병 확률이 증가하게 되어 고관절 이형성증, 관절염 등을 보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 산책은 강아지의 육체적인 건강과 동시에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은 이러한 산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직접 밖으로 나가 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연 산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몇 회 산책을 시키세요? 저 2번 정도 시켜요. 그럼 한 번 산책할 때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1시간 정도요. 그럼 우리의 반려견에게 일주일에 몇 회 산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2번이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반려견 산책시키세요? 한 번 정도 시켜요. 한 번 시킬 때 몇 분 정도 하세요? 한 30분? 한 20분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에 반려견 산책이 몇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방금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30분 한다고. 아니, 몇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아. 생각하세요? 저는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바빠서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못 시키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래도. 이렇게 대부분의 주인들이 반려견의 산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반려견과 산책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15.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반려견을 단지 예뻐해주고 맛있는 것들을 주며 좋은 잠자리를 제공만 해준다면 그걸로 반려견에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조사를 통해서 저희는 반려견에게 산책이란 것이 엄청나게 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당신의 반려견은 어떻습니까? 다시 찾아가본 오찬 씨와 그의 반려견은 이전과는 달리 행복한 모습으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 둘의 관계도 진전될 것이며 더 이상 그의 반려견도 말썽을 피우지 않겠지. 의견이 알고 싶다에서 올바른 산책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할 때는 목줄과 이름표, 배변 처리용 비닐봉지를 꼭 준비하는 것이 기본적인 에티켓이자 의무입니다. 특히 배변 처리용 비닐봉지를 지참하지 않아 배변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할 시 경범죄에 해당하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산책하기 전엔 개들이 흥분해서 먼저 뛰어다니지 않도록 외출 전 앉아 혹은 기다려를 시킨 후 주인보다 먼저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산책 중에는 절대 주인을 앞서거나 주인을 끌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항상 개는 주인의 왼쪽에 서서 걷도록 해야 합니다. 산책 중 개가 땅에 떨어진 음식물들을 주워 먹는 경우
줄로 강한 육체적 체벌 및 강한 제재를 통해 습관을 들이지 않아야 하며 평소 영양가 있는 먹이로 좋은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산책이 끝났을 때 개를 불러도 오지 않는 경우는 어릴 때부터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직접 쫓아가서 개를 붙잡고 혼을 내면 나중에 개가 영원히 도망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인의 목소리에 즉시 반응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에 대한 애정과 신뢰입니다.